안녕하세요. 회계원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강 거래 기록과 회계장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학습 목표는 회계 순환 과정, 서큘레이션이죠. 순환 과정 설명을 드리고 계정의 구성, 계정,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계정의 구성과 복식 부기 원리. 복식, 복이라는 건 더블입니다. 더블. 복식의 반대말은 단식. 탁구게임에도 단식, 복식. 그 복식이에요. 복식 부기 원리. 부기는 뭔가요? 기록하는 거예요. 부기. 장부에 기록하는 걸 부기라고 합니다. 복식 부기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거래를 분계장과 원장에 기록하는 과정. 자, 거래. 트랜잭션을 분계장, 어떤 그 나누어진 개별 장부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원장, 회사의 큰 장부, 본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리고 시산표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작성을 한다. 그럼 이건 무엇이고 이 원리는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인가를 공부합니다. 자, 여기서가 이제 장부 기록의 기법의 기초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 깊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분량도 좀 많습니다. 교재를 좀 많이 봐주시기 바라요. 회계 순환 과정은 첫 번째는 회계 거래를 기록하고, 두 번째는 회계 거래를 분류하고요. 세 번째는 계정 정보의 요약을 하고, 네 번째는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분계장을 쓰고 원장을 쓰고 시산표를 쓰고 재무제표를 쓰게 되는 거죠. 회계의 첫 단계는 거래를 기록하는 것이에요. 회계 거래는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재무제표 요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각 요소 내의 항목의 변화를 야기한다. 이것을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한다. 자, 중요한 속성이에요. 거래 이중성. 그게 뭐냐? 내가 현금이 생겼어요. 현금이 생겼다는 거는 다른 쪽에서의 이벤트가 벌어졌다는 얘기인데, 이벤트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수입이 생겼거나 하나는 부채가 생겼거나. 오케이? 부채가 생겼다는 관점에서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본이 늘어났거나. 어쨌든 하나의 이벤트가 벌어진다는 것은 복식부기에서는 다른 쪽에서의 이벤트가 동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외상으로 상품을 매입한다 그러면 거래는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동시에 매입 채무라는 부채가 증가한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까는 돈이 들어왔고 이번엔 물건이 들어왔다. 물건이 들어왔으면 어떤 거예요? 자산은 늘어나지만 반대로 부채가 늘어난다. 자, 예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받다. 그러면 받았기 때문에 현금의 자산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어요. 수익이 발생했어요. 자, 여기서 아까 그 회계거래의 등식, 자산이라는 거는 자본과 부채의 합과 똑같다라는 것에서 이제 수익과 비용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섞여서 들어옵니다. 이게 헷갈려요. 이게 헷갈리니까 이거는 장부 거래의 원리, 샘플을 따라서 차분히 따라서 작업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회계에서 거래 이중성을 모두 기록하는 복식 부기를 사용한다. 더블 엔트리 시스템을 사용한다. 재무제표 등식은 손익계산서식은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고, 손익계산서의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된다? 이익이 된다.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 다시 이익 더하기 비용은 수익, 이익 더하기 비용은 수익. 또 바꿔볼까요? 이익 더하기 수익에서 이익을 빼면 어떻게 되죠? 수익에서 이익을 빼면 비용이 됩니다. 비용이 돼요. 비용.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것에다가 수익에서 비용을 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산은 부채에서 자본을 더한 것에다가 수익에서 비용, 즉 이익이 여기에 개입될 수 있어요. 이익이 개입된다. 왜 개입되죠? 경영 활동을 했으니까 이제 들어오는 거죠.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어려워요. 어디서? 장부 정리하는 데 있어서 헷갈려요. 너무 헷갈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공식이다, 등식이다, 원리다 라고 딱 고정을 시켜놓고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원리상으로도 현실상으로도 이게 맞는 얘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바꿉니다. 자산 더하기 비용은 부채 더하기 자본 더하기 수익이다. 이게 시산표 등식이에요. 이게. 자, 마지막 있죠? 자산과 비용을 합치면 어떻게 된다? 부채와 자본에다가 수익 합친 거랑 똑같다. 여기서 우리가 시산표 등식이라는 걸 만들어서 오류를 체크하거나 장부를 기록하거나 하는 활동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인데 여기서 수익과 비용이라는 게 개입이 되면서 헷갈리더라. 그러면 수익은 보통 자본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어디로 들어가? 비용으로 들어가고요. 자본은 수익을 잡는 게 아니라 비용을 잡고 이 둘의 합체가 부채와 자본이 수익을 잡는 합산과 똑같다.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뭘 만든다? 시산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시산표가 뭔데 시산표를 그렇게 작성해야 될까요? 자, 이거는 어떤 현재 회사의 재무 상태에 현재의 기업 활동, 수입을 벌어들이는 활동이 개입됐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예요. 자, 이해됩니까? 예. 재무제표가 항상 똑같지 않잖아요. 계속 변할 거 아니겠어요? 예, 재무제표 계속 변하죠. 재무상태표, 재무제표 계속 변해요. 왜? 기업 활동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기업 활동에서 수입이 벌어지고 또 비용을 쓰고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은 바로 자산에서 비용을 합친 것이 부채와 자본에다가 수익을 합친 것과 같더라. 이게 뭐다? 시산표 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산표 등식. 시산표 등식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시점에서 계산된 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벤트, 경제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재무제표가 어떻게 통합되는가에 관한 얘기다. 이해됩니까?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거래 결합 관계는 이것도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자산의 증가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는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는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은 수익의 발생. 차변 대변의 관계. 시산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산과 부채 자본이 있는데 여기서 이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비용 수익을 연동시킨 것이다. 포괄 손익계산서는 비용과 수익을 대조시키는 것이고요.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 자본. 자, 다시 말해서 재무상태표와 포괄 손익계산서의 통합본이 시산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등식을 통해서 이게 서로 다른 차원의 다른 디멘전이 결합하는 거야. 서로 다른 유니버스가 통합이 돼. 멀티버스의 세계 같은 거죠. 자,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 한번 볼까요? 1월 초에 설립된 퀵서비스 업체 주식회사 붕붕자동차의 1월 한 달간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1월 1일 날 현금 100만 원, 현금 1000만 원 자본금 출자. 1월 1일 은행에서 현금 1200만 원 차이. 1월 3일 사무실 사용대가 임차 비용 90만 원 현금 취득. 그 다음에 1월 6일 날 퀵서비스 오토바이 760만 원의 외상으로 취득.
1월 10일에 퀵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 18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요. 15일 날 퀵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 100만 원을 외상으로 하고요. 1월 20일 날 퀵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 120만 원을 어음으로 받고요. 1월 21일 날 퀵 서비스 외상 대금 8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냈고요. 1월 23일 차입금 중에 2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했고요. 갚았고요. 1월 25일 날 직원에 대한 급여 1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자, 이 거래 요소를 결합 관계로 표현하면 1번은 차변에서 자산이 증가됐고 대변에서 자본이 증가됐고요. 2번에서는 차변에서는 자산이 증가됐고 대변에서는 부채가 증가했고요. 은행이니까. 3번에서는 차변에서 비용이 발생했고 대변에서는 자산이 감소했어요. 자, 좀 헷갈리지만 따라가야 돼요. 자, 봅시다. 4번에서는 차변에서는 자산이 증가했고 대변에서는 부채가 증가했어요. 이걸 차량 운반구라고 표현합니다. 오토바이. 자, 계속 가는 거죠, 여기. 자, 지금 우리는 16쪽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서는 자산이 증가하고 수익이 발생했는데 현금이라는 자산, 그 다음에 용역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했고요. 이거는 대변을 기록하고, 차변에서는 자산이 증가했고 대변에서는 수익이 발생했어요. 매출 채권, 용역 수익. 차변에서는 자산이 증가했고 대변에서는 수익이 발생했어요. 어음도 외상거래이기 때문에 용역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고 수익 발생은 대변에 기록한다. 8번에서는 자산이 증가했고 대변에서는 자산이 감소했어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 9번에서 부채 감소하고 대변에서는 자산이 감소했어요. 10번에서는 비용이 발생했고 대변에서는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도딱듯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씩 따라갔을 때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만 갑자기 통합해서 이게 어느 쪽이 자산이냐, 부채가 감소했냐, 왜 이쪽도 자산이 감소했는데 저쪽도 감소하고 이쪽은 늘어나는데 이쪽은 줄어들었다고 하고, 이게 너무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거 당연해요. 예.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이걸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좀 과장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반복해서 숙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이 회계원리 교재를 가지고 하나씩 따라가기를 원해요. 이건 예제 몇 개만 풀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수업 시간에 한 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숙달한다. 여러분들 혹시 골프 치시는지 모르겠지만 반복해서 연습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정의 이용과 복식보기. 계정은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과목 제목이 뭐예요? Principles of Accounting 이에요. Accounting. 이게 회계예요. 계정. 어카운트는 계정이고 어카운팅, 계정을 뭔가 하는 거죠. 이걸 회계라고 한다. 회계거래 재무제표 항목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기록 체계이고, 원장 또는 총계정 원장, 제네럴 레저, 계정의 집합체, 집합장소라고 얘기하고, 계정의 왼쪽을 차변, 데빗, 계정의 오른쪽을 대변, 크레딧. 크레딧이 어떤 쪽? 주는 쪽, 데빗이 받는 쪽. 은행 가서 여러분이 돈을 빌렸어요. 그럼 은행은 대주, 빌린 여러분은 차주. 자, 이해됩니까? 다시, 임대인, 임차인. 대, 차. 대가 빌려주는 쪽, 차가 빌리는 쪽. 바로워, 렌더. 크레딧, 크레디터, 데빗, 데비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차변에 기록하는 것을 차기한다. 데비팅. 대변에 기록하는 것을 대기한다. 크레디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주요 계정에서 보면 자산에서는 현금,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유형자산, 부채에서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사채, 자본에서는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이 나온 건 좋은 거예요. 돈을 번 겁니다. 수익은 용역수익, 매출, 이자수익, 임대수익. 여러분들 앞으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개인의 수익, 회사의 수익, 자산의
여러분 지적 자산의 수익을 내야 돼요. 자, 그걸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매출 원가, 판매비, 이자 비용, 임차 비용, 법인세 비용. 여러분들이 시간을 쏟아야 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때로는 비용, 돈을 쏟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열정을 쏟아야 됩니다. 그 비용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요. 뭔가 지식을 얻고 기술을 얻고 경험을 얻고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얻고 기회를 잡고 이게 여러분들의 수익이 될 겁니다. 자, 복식부기 더블 엔트리 북키핑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회계거래 하나 이상의 차변, 하나 이상의 대변을 기입하고요. 기록되는 차변, 대변의 합계는 항상 똑같다. 일치한다. 모든 거래는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차변 계정에 기입된 금액과 같은 금액이 대변 계정에 기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래이건 거래 전체를 보면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일치하게 돼요. 이를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Principle of Equilibrium. 대차 평균. Equilibrium. 같다는 거예요. Equal, Equilibrium. 이 원리는 복식부기의 특징으로서 모든 거래에 성립한다. 이 복식부기의 원리는 정말 대단한 발견이에요. 자기 검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 다른 증빙이나 어떤 에비던스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 자체만으로 거의 완성도가 높은 장부라는 걸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뛰어난 시스템이에요. 자, 케이스 1을 봅시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사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름방학 용돈을 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 단식부기를 보겠습니다. 7월 1일날 용돈을 제가 20만 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14일날 식비 교통비로 12만 원을 쓰고 25일날 아르바이트비로 70만 원을 받고요. 28일날 식비 교통비로 12만 원을 쓰고 8월 1일날 용돈 매월 초과돼서 20만 원을 받고요. 8월 11일날 식교통비를 12만 원을 썼고요. 8월 25일날 아르바이트비 70만 원을 받았고요. 8월 25일날 식교통비로 12만 원을 썼고요. 8월 31일날에는 여행비로 50만 원 써서 잔액이 82만 원이 남았어요. 자, 이걸 복식부기로 바꿔봅니다. 자, 바꿔볼게요. 차변에서는 현금이 20만 원이 생겼는데 이거는 대변으로 갔을 때 용돈 수익이고요. 식비 교통비로 차변에서 12만 원을 썼는데 이거는 대변에서 12만 원이 없어지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아르바이트로 수익으로 용역 수익 70만 원이 생겼는데 이거는 차변에서는 현금 70만 원이 들어오는 거랑 같은 효과를 냈고요. 식비 교통비는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에서 식비 교통비를 썼더니 대변에서는 현금 12만 원이 빠져나간 걸로 기록이 되고요. 수익으로 20만 원, 용돈 수익이죠. 20만 원이 들어오니까 현금으로 20만 원이 쌓인 게 됐고요. 식비 교통비 비용을 차변에서 12만 원을 달았더니 대변에 12만 원이 빠져나가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대변에서 용역 수익이 70만 원 벌었기 때문에 현금 70만 원이 차변에 들어오고요. 여행비는 비용이기 때문에 50만 원을 썼더니 대변에 50만 원을 기록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차변의 합계가 228만 원, 대변의 합계가 228만 원. 자, 과학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생활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지난 여름방학 때 어떤 현금 출납이 있었나? 이걸 나는 단식부기로 했을 때, 그리고 이거를 복식부기로 바꾸면 억지로 한번 바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티웨이 항공의 2018년 재무상태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재무제표 분석은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과제 나갈 때는 저는 항공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시오. 올해가 2021년이니까 2020년도 재무제표를 분석하시오라는 과제를 드릴 겁니다. 그때 그 과제는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는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기재를 하시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작년에 자산이 얼마고 그 다음에 벌어들이는 매출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다. 그래서 나는 이 기업이 어떠어떠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분야에 강점이 있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좀 취약한 것 같다.
내가 알고 있는 기업 이미지는 이러한데 실상은 이런 걸로 봐서 나는 잘 오해하고 있었고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예측했던 게 맞았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된다 라는 의견을 써서 리포트를 제출하시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채점 결과를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티웨이 항공의 2-1 재무 상태표를 한번 볼게요. 자, 18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자, 화면을 보면 될까요? 자, 자산은 이게 지금 단위가 얼마입니까? 100만원, 단위 100만원. 여러분들 이런 거 할 때 단위 꼭 쓰시고요. 2018년도네요. 이게 2019년도에 만든 교재여서 그래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180억, 단기 금융상품이 380억,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채권이 150억, 기타 유동자산 420억, 재고자산 90억, 비유동자산으로 유형자산은 500억, 무형자산은 40억,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은 3억 원, 이연법인세 자산은 120억, 기타 비유동자산은 380억. 자, 이래서 차변의 자산 총계는 4,300억이 되겠습니다. 대변으로 보면 부채는 유동부채,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채무가 480억, 선수금이 960억, 단기 법인세 부채가 90억, 기타 유동부채 200억, 비유동부채 중에 퇴직급여 부채가 20억, 비유동 충당부채가 290억, 부채총계 2050억, 자본이 납입자본이 230억, 주식발행 초과금 1490억, 감자차익이 270억, 기타 자본 잉여금이 1억, 기타 자본 구성 요소 중에 자기 주식은 없고 주식 매입 선택권이 14억이 있고 이익 잉여금 또는 결손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220억, 자본 총계가 2240억, 이 둘을 합쳤더니 4300억이 됐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쭉 읽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볼까요? 손익계산서는 기업을 뭘 팔았고 그 판 거에 대한 대가와 남는 돈은 얼마였다라는 거에 관한 문제. 자, 볼게요. 매출액은 7,310억, 매출 원가는 6,210억, 매출 총이익은 1,100억인데 이 중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640억, 640억의 내역은 급여 및 상여가 160억, 퇴직급여 10억, 복리후생비 30억, 여비교통비 9억, 접대비 3억, 통신비 21억, 세금과 공과 21억, 감가상각비 3억, 무형자산 상각비 9억, 지급임차료가 19억, 차량유지비가 4,900만원, 교육훈련비 8,100만원, 도서인쇄비 6억, 소모품비 2억, 지급수수료 9억. 자, 그 다음에 광고선전비가 50억, 외주영업비 29억, 가맹점 수수료 98억, 전산비가 78억, 주식보상비용이 11억, 판매수수료가 47억, 기타 판관비 6억, 영업이익은 468억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금융수익은 123억, 금융비용은 111억, 기타 수익은 17억, 기타 비용은 29억 해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이익 net profit before tax예요. 468억, 법인세 비용이 115억, 당기순이익이 356억, net profit after tax가 법인세, 그러니까 세금을 차감한 후에 after tax의 net profit 353억이 되겠습니다. 좋은 회사네요. 아주 좋은 회사예요. 자, 대표적인 계정 과목은 Chart of Account, 재무상태표는 차변, 대변. 자, 이 구성을 봅시다. 구성을 봐요. 자, 이 구성. 자,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자, 차변에는 자산 있고요.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있어요.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자산이 있고 부채와 자본이 있어요. 자산에는 현금이 있고. 자, 이제 뇌구조를 조금씩 바꿔보세요. 아까 자산 부채 오피스텔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오피스텔 내가 한 채를 1억짜리 한 채를 가지기 위해서 내 돈이 3천만 원이 있다면 은행에서 빌린 돈 7천만 원
취득을 한다면 그러면 나는 1억 원짜리 자산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자산이고 자산의 구성은 내 돈, 자본과 타인의 자본, 부채의 합이다 라는 구성으로 설명을 드렸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수익과 비용이 나왔죠. 수익과 비용. 근데 수익과 비용에서 수익은 대변 쪽으로, 그 다음에 비용은 차변 쪽으로 간다. 그래서 자산과 비용을 합친 게 부채 자본과 수익을 합친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등식? 시산표 등식. 자, 갑니다. 차변, 현금, 매출채권, 성급보험료, 소모품, 기계장치, 토지 등이 있어요. 대변에는 부채는 미지급금이나 차입금, 빌린 돈, 안 준 돈. 자본금은 자본금, 배당금, 이익잉여금. 기업이 1년 동안 열심히 경영활동을 해서 남는 돈. 그러나 배당을 할 수도 있지만 배당을 안 한다면 이익이 남아요. 그럼 잉여, 남는다는 뜻이에요. 이익이 잉여된 것을 쌓은 것. 이게 뭐 1년만 될 수도 있지만 10년 이상에 걸쳐서 쌓을 수도 있는 잉여금들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이 있는데 수익은 용역 매출 이자 수익이 있고 비용은 임차, 급여, 광고, 소모품, 수도광열비, 운반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시산표까지 하려면 아직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오늘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자, 오늘 강의가 좀 길어요. 조금 더 힘을 냅시다. 자, 분계장은 전월이라고 하고요. 거래 발생 일자나 차변 대변 계정 과목 및 금액을 쓰고 거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합니다. 원장 전기라는 건 옮겨서 기록하는 거예요. 옮겨서 기록할 때는 해당 계정의 원장 번호를 기입합니다. 자,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에 거래를 기록하는데 이를 일일이 찾아보기에는 번거롭기 때문에 분계 내용을 계정별로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를 포스팅, 옮기는 거예요. 전기라고 한다. 원장, 레저. 원장이란 분계장의 내용을 재정리해서 기록하는 장부로 기업들은 계정별 원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각 계정별 원장을 하나의 장부로 모은 걸 총계정 원장이라고 해요. 제네럴 레저. 원장에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순서로 계정이 배열이 되어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으로. 자, 이제 예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또 조금 집중해 봅시다. 자, 1월 초에 설립된 퀵서비스 업체 붕붕자동차. 자, 지난번에도 이게 나왔죠. 1월 1일은 1,000만원, 1월 1일은 현금 1,200만원 차이 쭉 나왔어요. 자, 이 똑같은 문제를 쭉 해서 이번에는 기록을 해보자는 겁니다. 기록을 해보자. 자, 그래서 20쪽에 있는 거를 단숨에 21쪽의 박스 표로 건너갑니다. 자, 봅시다. 자, 분계장, 차변, 대변 딱딱 맞아야 돼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 이벤트가 있는데 1번. 자, 자본금이 들어왔어요. 1,000만원. 대변에 쓰고요. 자본이니까 차변에 현금 1,000을 기재합니다. 자, 부채 차입금 1,200만원. 2번 이벤트 대변에 기록을 해요. 이때 들어온 현금을 차변에다 기록합니다. 자, 임차 비용이죠. 비용은 차변에다가 먼저 90만원을 쓰고 여기는 현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1 대응으로 90만원을 써요. 차량 운반구가 760만원을 해서 오토바이를 샀다 그랬죠. 근데 외상이니까 미지급금이에요. 현금을 준 게 아니라 미지급금 채무로 760만원을 기재를 하고요. 용역이 18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외상이 아니라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금에 180만원을 씁니다. 자, 또 용역 수익이 1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는 매출 채권. 아직 돈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채권이에요. 그 다음에 자, 어음 7번이죠. 용역 수익 120만원 어음 들어왔다는 것도 결국 이거는 매출 채권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어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음은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 채권, 단지 좀 더 강력한
채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8번 이벤트는 퀵서비스 외상대금 80만원, 이것도 매출 채권이 80만원 벌어져서 이건 현금이 들어왔고요. 현금을 회수한 거죠. 회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차입금 200만원을 갚았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빠져나가고 급여 170만원을 현금으로 줬어요. 자, 10번까지. 여기까지는 진도가 나갔고. 자, 그 다음에 분계장을 원장에 옮겨 적습니다. 자, 분계장이라고 해놓고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회사 이름 주식회사 붕붕자동차 쓰고요. 자, 여기서 1월 1일 현금에 자본금 쓰고요. 차변에다가 1000만원 쓰고 대변에다가 1000만원 씁니다. 현금 차입금이죠. 1200만원 쓰고 1200만원 씁니다. 자, 총계정 원장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현금이에요. 현금. 자, 분계장 총계정 원장 현금은 1월 1일 자본금 1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쓰고 차입금 1200에서 1200으로 쓰고 자본금은 대변에 1000만원, 잔액이 1000만원, 차입금은 1200만원, 1200만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 이건 잘 따라가셔야 돼요. 자, 원장의 전기, 붕붕자동차 1월 거래에 대한 원장을 작성하죠. 즉, 분계장의 분계를 원장에 전기하는 것은 해당 계정을 찾아 차변의 금액은 차변에, 대변의 금액은 대변에 옮겨 적는다. 이때 계정은 상대 계정을 적는다. 상대 계정을 적는다. 1월 1일 거래에서 차변에 현금 1000만원은 현금 계정 차변에 1000만원을 적고 계정은 상대 계정인 자본금을 적는다. 그리고 대변의 자본금 1000만원은 자본금 상대 계정에 1000만원을 적고 계정은 상대 계정 현금을 적는다. 아래 원장을 보세요. 가봅시다. 원장에 저쪽 현금, 매출 채권, 이거는 통으로 하나의 그림으로 인식하세요. 그림으로 학습을 하세요. 이걸 따로 떼놓지 마시고요. 스터디 3번은 하나의 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감각으로 익혀야 돼요. 이거는. 자, 현금에 자본금 1000만원이 왔잖아요. 그 다음에 차입금 1200만원이 왔고요. 용역수익이 180만원이 왔고 매출 채권이 80만원이 왔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임차 비용이 90만원, 차입금이 200만원, 급여가 170만원. 지금 차변 대변에 현금 나간 것만 기록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은 용역수익 100만원, 1월 20일 용역수익 120만원. 1월 21일에는 현금 80만원이 대변으로 왔고요. 차량 운반구는 미지급금 760만원 있었고, 차입금은 1월 23일 날 현금이 200만원 있었고, 1월 1일 날 현금 1200만원 있었고, 자본금 1월 1일 현금 1000만원 있었고, 용역수익은 현금 180만원, 매출채권 100만원, 매출채권 120만원, 임차비용은 1월 3일날 현금 90만원. 저쪽으로 올라가서 미지급금에 차량 운반구가 760만원, 밑으로 내려와서 현금 급여가 170만원. 자, 적을 때 어떻게 적으라고요? 상대 계정을 적어라. 상대 계정을.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죠? 원장을 원장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분계장에서 원장으로 옮깁니다. 왜 옮기죠? 장부를 써야 되니까. 합치는 거예요. 자, 합칠 때 개념이 너무 어려워. 그러나 어려워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실무를 할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툴과 사회적 시스템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를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들로서는 이 부분을 거치고 넘어가야죠. 잘할 수 있습니다. 시산표의 작성. 자, 트라이얼 밸런스 시산표. 시범으로 계산하는 표. 시산표. 트라이얼 밸런스. 원장의 계정 잔액을 모아놓은 표예요. 시산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차변, 대변, 합계의 일치를 검증하고 재무제표의 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산 더하기 비용 더하기 배당금까지 들어왔네. 이러면 부채에다가 기초자본 더하기 수익까지는 있어야 된다. 시산표에는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합계잔액시산표를 사용한다. 자, 시산표는 2015년 1월 31일 공공자동차 차변, 계정과목, 대변. 잔액시산표는 날짜 있고 회사 이름 있고 차변, 계정과목, 대변. 합계잔액시산표는 계정과목이 있으면 저쪽에 차변에 잔액과 합계, 이쪽 대변에 잔액과 합계. 수정전 시산표는 기중, 쓰는 그 기간의 중간에 거래의 분계와 전기가 정확한지 검토하기 위해서 결산 수정 사항을 반영하기 전에 작성하는 시산표예요. 자, 24쪽으로 넘어갑니다. 24쪽 갈게요. 24쪽. 24쪽으로 갑니다. 자, 수정전 시산표의 사례가 있고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2페이지만 하면 이번 주 강의가 완료가 됩니다. 자, 집중력을 잃지 말고 계속 가봅시다. 조금만 더 합시다. 자, 수정전 시산표의 사례. 수정전 시산표 2015년 1월 31일 현재 분봉자동차의 차변은 현금 2천만원, 매출채권 140만원, 차량운반금 760만원 쭉 내려와서 임차비용 90만원, 급여 170만원, 합계가 3,160만원이고요. 이쪽 대변으로 옵니다. 차입금은 1,000만원, 미지급금 760만원, 자본금 1,000만원, 용역수익 400만원, 합계 3,160만원. 이게 어떻게 맞지? 맞아요. 이게 맞아요. 양쪽은 맞아요. 자, 스터디 5에서는 분계장, 원장, 수정전 시산표 연습인데, 자, 12월 결산법인인 국민컨설팅 주식회사의 거래 내역이다. 거래를 분기장에 분계하고 원장에 전기하시오. 분계와 전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하시오. 확인하는 건 뭐죠? 얼마가 맞냐? 이걸 확인하는 거죠. 자, 1번부터 10번까지의 10개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1월 1일 주주로부터 1,500만 원의 현금을 자본금으로 받고, 2월 1일 사채 발행해서 현금 1,000만 원을 조달했고, 3월 1일 비품 300만 원을 취득했고, 4월 1일 용역 240만 원을 제공했고, 5월 1일 사채에 대한 이자 100만 원을 현금 지급했고, 6월 1일 종업원 급여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7월 1일, 4월 1일에 외상대금 중에서 7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8월 1일 현금 100만 원을 대여해줬고, 9월 1일 용역 60만 원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받았고, 10월 1일 대여금에 대한 이자 12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자, 1번부터 10번의 분계장을 작성을 합니다. 1월 1일, 2월 1일 쭉 작성을 해요. 그래서 자본금 1,500만 원은 대변에 자본금 1,500만 원은 차변에 현금 1,500이 되고, 대변에 사채 1,000만 원은 차변에 현금 1,000만 원이 되고, 비품 300만 원은 대변에 미지급금 300만 원이 되고, 용역수익 240만 원은 차변에 매출채권 24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받은 이자는 이자 비용이 100만 원, 현금으로 준 거죠. 이자 비용이 100만 원, 현금으로 100만 원 주고요. 급여 80만 원은 현금으로 80만 원 주고요. 매출채권 70만 원이 생긴 거는 이제 현금으로 받았고요. 대여금 100만 원에 대해서는 현금이 100만 원이 빠져나갔고요. 그 다음에 10월 1일 현금 12만 원이 이자 수익으로 12만 원 수익으로 잡힌 거고요. 자, 이걸 원장으로 작성해 봅니다. 이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룰이에요. 룰을 따르는 거예요. 룰을 따라서 하나씩 작성을 해보는 거니까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왜 이래야만 하나요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한 2-3번 정도 반복해서 해볼 필요가 좀 있어요. 꽤 정확합니다. 원장의 작성 볼게요. 자, 현금, 매출채권, 대여금, 비품, 미지급금, 사채, 자본금, 용역수익, 이자수익, 급여, 이자 비용 이렇게 크게 나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그림으로 외우세요.
하나의 그림으로. 왜 그럼 매출채권 여기다 놓고 현금 여기다 놓고 비품은 이쪽으로 놓고 미지급금 저쪽으로 놓고가 아니고 그냥 이 원장이라는 거를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그냥 이해하면서 쭉 진도를 나가세요. 이거는 그냥 익힌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건 과정이에요. 이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원장이라는 전기하는 부분이 이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돼요. 이게 완성체이거나 이거를 완성된 모양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이 과정에서만 물어볼 뿐이지 우리가 회계의 원리라는 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결과값을 이걸로 따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 숙달로 넘어가고 결과적으로는 재무제표가 이상이 없느냐, 현금 흐름이나 우리가 손익계산을 따질 때 큰 틀에서의 복식부기상의 오류가 없느냐, 이런 관점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금 자본금 1,500만원, 사채 1,000, 매출채권 70, 용역수익 60, 이자수익 12만원, 그 다음에 이자비용 100만원, 급여 80만원, 대여금 100만원, 매출채권은 용역수익 240만원, 현금 70만원 있었고요. 대여금 현금 1000만원 있었고, 비품은 미지급금 300 있었고,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의 반대의 계정을 집어넣어라. 자, 미지급금 비품에 300만원, 사채는 현금에 1000만원, 자본금이 현금에 1500만원, 용역수익은 매출채권 240만원, 현금 60만원, 이자수익 현금 12만원, 급여는 현금 80만원, 이자비용은 현금 100만원. 자, 이거를 수정전 시산표라는 걸로 작성을 해서 수정전 시산표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국민컨설팅 주식회사 단위 1 했을 때 계정 과목을 가운데 놓고 차변 대변을 양쪽으로 분포를 시키고 현금은 2,362만원 매출 왜? 2,362만원이잖아요. 매출채권은 170만원. 매출채권 어디 있어요? 자, 상계 처리하니까 170만원. 그 다음에 대여금 100만원. 대여금 100만원. 비품 어디 있어요? 비품 300만원. 오케이. 자, 미지급금 뭐지? 미지급금 여기 비품 300만원. 그 다음에 사채는 1000만원. 자본금 1500만원. 용역수익 이거 두 개 합쳐서 300만원. 이자수익 12만원. 좋아요. 급여는 80만원. 이자비용은 100만원. 자, 다시 갑니다. 현금. 자, 쭉 상계 처리해봐요. 2362만원. 매출채권 상계 처리하니까 170만원. 대여금 이쪽에만 100만원. 비품은 이쪽에만 300만원. 미지급금은 이쪽에만 300. 이쪽에 1000, 1500. 둘이 합쳐서 300, 12만, 80, 100만원. 오케이? 됐습니까? 끝났네요. 예, 수고하셨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이라면 조금 더 사례를 들어가면서 뭔가 원리적인 측면도 좀 따져보고 내가 머릿속에 이 개념을 집어넣기 위한 약간의 재미있는 활동들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우리 비대면의 한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회계 원리의 과정을 착실하게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실력이 쌓일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